하나님이 주신 이 새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언어를 다스리는 실력이 하나님 정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어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개념을 깨닫는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잘 체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단어를 구사하고 하나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실력이 높아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인생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계속 언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야? 준행이는 어떤 자야? 준행이는 순종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그렇지? 맞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그걸 열심히 배우고 있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하종이한테 다스리는 자라고 하셨을까? 지금 하종이가 제가 다스리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왜 시우가 난 다스리는 자인데 왜 순종해야 되죠?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지금 순종의 사역을 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어떤 왕이 될지는 언제 결정되는 거야? 세자 때 결정되는 거야. 세자 때 맨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따라다녀. 자 그러면은 걔는 좋은 왕이 될 확률이 높을까? 나쁜 왕이 될 확률이 높을까? 나쁜 왕이 되겠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뭐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지금 언어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야. 알겠어요? 언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언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언어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거야? 말하라고 주신 거야. 그치? 언어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거야? 잘 들으라고 주신 거야. 맞아요? 언어에 자유로워지면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잘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야? 승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언어에 있어서의 자유는 인생의 자유를 갖다 줍니다. 알겠습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채워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의 언어 수준이 높아지고 또 언어에서의 자유함이 채워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특성 공부했었어. 그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규칙성, 창조성 5가지 배웠어.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치?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자, 품사 배웠어요. 맞아요? 자, 품사는 일단은 변하나 안 변하나로 바뀌어. 그치? 즐겁다.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즐겁다. 즐겁고 즐거우니 즐거워서. 그치? 맞아요? 준행. 변해 안 변해? 준헝.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명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불변어랑 가변어로 나눠. 그치? 불변어 안에는 체언이 있었어. 몸의 역할을 하는. 그치? 거기에는 3가지 뭐가 있었어? 그렇지. 입에 익어야 돼.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입을 닫고 해.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더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 그치?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어에 뭐가 있었어? 조사. 더 크게. 조사. 자, 그리고 수식해주는 말들이 있었어. 수식해주는 말들 2개 배웠어. 뭐 있었지? 관형사, 부사. 관형. 그렇지? 관형 체험 수준 계속 머리에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배웠습니까? 독립언 배웠어. 독립언. 그치?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감탄사 있었어. 감탄사. 자, 그리고 우리는 활용하는 가변어에 속하는 용언 배웠었어. 활용하는 말들. 그치? 활용하는 말에 2가지 있었어. 뭐 있었어? 동사, 형용사 있어서 동사, 형용사. 그쵸?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외우셔야 돼.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써먹고 기본 상식이야. 상식. 우리말을 쓰는데 우리말의 단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배웠냐면 우리 어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배웠고, 자, 어휘의 모습들에 있어서 전문어, 유행어, 은어, 비속어, 지역방언.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장 성분 배웠습니다. 자, 주성분. 문장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주성분. 4가지 뭐였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서술어가 기본이야. 그런데 어떤 서술어는, 먹다 같은 서술어는 뭐가 필요하다고?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목적어가. 알겠습니까?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시작.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기본은 주어, 서술어야. 주어, 서술어가 없이는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근데 때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어. 그쵸? 주어, 서술어 기억해야 돼. 그런데 어떤 서술어에 따라서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치? 영어에서는 타동사라고 배우지, 그런 거를. 그치?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는 국어에서는 단어의 성격, 품사 개념이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주어는 무슨 개념이야? 역할 개념이야, 역할. 알겠지? 제대로 구분해. 자, 그래서요, 단어의 성격 할 때는 다 뭘로 끝났어? 사로 끝났어, 사. 명사, 대명사, 수사 다 사로 끝나지, 그치? 문장 성분은 다 똑같이 끝나. 뭘로 끝날까? 어로 끝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했지. 자, 그리고 부속 성분 있었어. 부속 성분 뭐였지? 관형어, 부사어. 자, 시작. 관형어, 부사어. 자, 한 번 더 시작. 관형어, 부사어. 자, 그래서 주성분, 부속 성분, 그리고 또 무슨 성분 있어요? 독립 성분 있어. 독립 성분. 그치? 독립 성분엔 뭐가 있지? 독립어, 독립어. 자, 이거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예시까지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었지.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거는, 그렇지, 혼문장, 혼문장.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거는, 그렇지, 나는 준행이와 함께 공부를 하였다. 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 서술어는 뭐야? 나는 준행이와 함께 공부를 하였다. 나는 하였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길어도 무슨 문장이야? 이거는 혼문장이에요. 혼문장. 맞아요? 그럼 견문장 생각해보자.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농부는 기다렸다. 비가 온다. 맞아요? 주어, 서술어 2개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견문장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단어 형성에서 뭐 공부했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그치? 자, 그래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는 건 진짜 쉬웠어. 일단 나눠봐. 나뉘면 누구 탈락? 단일어는 아니야. 그치? 나뉜다면 2개로 이루어졌으면 단일어는 아니야. 근데 나뉘는데 2개가 둘 다 혼자 쓰여.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그런데 2개 중에 하나는 혼자 쓰이지 않아. 낚시꾼 같이, 사기꾼 같이. 꾼은 혼자 쓰이지 않아. 핵과 일 이런 것처럼. 그 뭐라고 했지? 파생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자, 3개 중에 하나는 성격이 달라. 누가 성격이 다를까? 맞아, 맞아. 자, 얘네들은 무슨 어야? 얘네들은 파생어야. 여기에 햇은 혼자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여기에 햇은 혼자 쓰이지 않아. 그치? 이거는 무슨 뜻이야? 그 해에 새로 난이란 뜻이야. 자, 그런데 얘는요? 이것도 그 해에 새로 난 빛이야? 아니지. 이거 뭐야? 해랑 빛이랑 합쳐지는데 이게 해빛이라고 나지 않고 햇빛이라고 난단 말이야. 얘가 된소리 된단 말이야. 맞아요? 된소리 누구야? 된소리 어떤 애들이야? 끄뜨뿌뜨. 맞아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끄뜨뿌뜨. 뭐예요? 끄뜨뿌뜨가 뭐라고? 그렇지, 된소리다, 된소리. 그치? 그래서 된소리 되잖아. 그래서 사이 시옷을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얘는 지금 해야 해, 써니야. 얘는 써니니까 혼자 쓰는 애야, 안 쓰는 애야? 써. 얘는 라이트야, 라이트. 혼자 써, 안 써? 그치, 혼자 쓴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둘 다 혼자 쓰니까 어근이니까 얘는 무슨 단어야? 합성어야, 합성어. 알겠죠?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뭐 배웠었습니까? 높임법에는 3가지 뭐가 있어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자, 근데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누가 높은 대상이야? 주어. 그치? 객체 높임법은 객체가 뭐야? 문장에서 객체가 목적어,
부사어. 그치? 자,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장의 끝이 달라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었어. 그치?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건? 그렇지. 사건 시가 먼저, 발화 시가 나중인 건? 그렇지. 자,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 표현에 5가지 뭐가 있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기본적인 예시를 들 수 있어야 아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까지 다 했었어요. 맞아요? 자, 오늘 모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음. 자, 모음은요, 여러분, 일단 기본 모음표를 외워야 돼. 자, 이거를 외우자. 아, 우, 오 따라해. 아, 우, 오. 자, 아, 우, 오. 한 번 더. 아, 우, 오. 자, 우리가 이 표를 외워야 되는데, 자, 아, 우, 오만 5개만 외우면 쉬워져. 왜냐면 여기가 아주 비슷하거든. 대신에 여기를 이를 넣고요. 나머지 아, 우, 오. 자, 똑같이 쓴 다음에 여기다 다 여기 이 넣었잖아. 똑같이 다 이만 넣어주면 이 표가 완성돼. 이 표를 외워야 돼. 이게 단모음표야. 단모음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단모음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선행평가 문제에 있었어. 많이 틀렸더라고. 그것도 많이 틀렸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이런 거 줬단 말이야. 아, 야, 왜, 와, 자, 유 중에서 단모음 골라. 뭘까? 아야. 자, 근데 단모음은요, 이 왜 단모음이냐면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에 지금 단모음 정의에 이렇게 써 있죠? 단모음 뭐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고 나는 모음들이야. 얘네들은 입술 모양이 안 바뀌어. 해볼까요? 입술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런데 자, 야를 한번 입술 모양 안 바꾸고 해봐. 야를 있잖아. 안 바꾸고 한번 해보자. 야, 제대로 돼? 안 돼? 안 돼. 야는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면서? 바뀌면서 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랑 아를 빠르게 발음해봐. 야. 그래서 어떻게 입술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입술 모양이 안 바뀌고 한 번에 입술 모양 안 바뀌고 한 번에 발음되는 애들이 얘네야. 이, 위, 왜. 자, 이게 있잖아. 이게 요즘 이중모음으로 자꾸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렇긴 해. 위 이렇게 하면 입술 모양 바뀌잖아. 그치?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원래는 자, 여기는 평순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원순이라고 해. 자, 여기는 평순이고 순은 입술이거든. 자, 여기는 원순이라고 해. 자, 여기는 평순이는 이유가 뭐냐면 입술이 평평해서 평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해봐. 따라해. 이 입술이 평평하지. 맞아요? 입술이 평평하지. 자, 근데 이거 우 해보자. 우 입술이 평평해요? 동그래요? 입술이 동그랗다고. 알겠어? 입술이 동그랗다. 우 따라해봐. 우 입술이 동그랗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요 차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자, 이를 한 상태에서 이가 이렇게 평평하잖아. 그치? 거기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이래야지 이게 원래 맞는 발음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위 이렇게 하지. 그치?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를 이중모음 아니고 단모음으로 봐. 원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입술 동그랗게 하고 이를 발음하면 돼. 이게 원래 발음이야. 이게 원래 발음. 알겠지? 근데 나중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단모음 체계가 계속 바뀌어왔거든. 근데 나중에는 얘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를 단모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요거를 외워주셔야 돼. 요거 이 단모음 표를 단모음 10개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다. 으어아우오. 자, 제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이거야. 이거를 5개를 외우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갖다 어떻게 음만 이로 바꾸고 나머지 똑같은데 뭐를 써준다? 이를 써준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알겠지? 자, 이거를 해야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게 있어. 이게 자, 고모음인지 중모음인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 기출에.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이 표가 어떻게 된 건지 표를 좀 설명해 줄게. 자, 표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요. 9페이지, 9페이지에 이 표 있는 거 보여요? 네. 자, 순은 일단 뭐라고 했어? 순? 입술. 그치, 은주야. 입술이 순이야, 순. 이해됩니까? 자, 순망치안이라 한자 성어 아세요? 순망치안? 순망치안이 뭐야? 순망치안. 뭐야? 입술이 망 없으면 뭐야? 이가 어떻게 될까? 시리다. 춥다고 한기가 느껴진다. 그 한. 순이 무슨 뜻이야? 입술이야, 입술. 알겠어? 자, 입술이 평평한 애들은 근데 해보면 알잖아. 그치? 그래서 니네가 시험 시간에 갑자기 표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보면. 알겠지? 자, 미음이 이거 입술 소리지. 그치? 근데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해봐. 입술에 나는 거 맞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이 표를 일단 이해는 해야 돼. 자, 그래서 자, 따라해. 자, 이거는 입술이 다 평평해. 자, 근데 자, 이거는 이제 발음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우오, 으어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얘는 평순, 얘는 원순. 오케이? 자, 평순이 무슨 뜻? 평평한 입술. 알겠죠? 원순은 동그란 입술이야. 자, 그러면 요 위에랑 여기 앞에랑 여기는 무슨 차이냐면, 자, 여기 위 써있지? 전설, 후설. 전이 무슨 전이고 후가 무슨 후일 것 같아? 그렇지. 앞전. 자, 이건 뭘 것 같아? 설은? 그렇지. 혀설이야, 혀설. 그래서 혀의 어디 부분? 앞부분에서 전설이야. 자, 그리고 후설은 뭐야? 혀의 뒷부분에서 후설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해봐. 자, 그 다음에 어때? 얘는 혀의 앞부분에 소리 나는 거고 혀의 뒷부분에 소리 나는 거라고. 느껴봐야 돼, 여러분이 그거를.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뉜 거냐면 맞춰봐. 어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혀의 위치의 차이가 있어. 고, 중, 저예요. 고중저야. 이게 무슨 고중저일까? 혀가 점점 낮아진다고. 맞아요? 해봐. 자, 다시. 혀가 점점 내려가는 게 느껴져? 고, 중, 저 이렇게 혀가 내려가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 표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들 이거 말고 나머지들이 바로 어떤 애들이야? 야, 왜, 유, 와 이런 애들이 이중모음이야. 이중모음. 자, 그러면은 와는 진짜 이중모음일까? 입술 모양 바뀔까? 해봐. 와 입술 모양 바뀌잖아. 안 바꾸고 해봐. 니네가 한번. 자,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렇지? 바보 된다고. 자, 그래서 와는 입술 모양이 바뀌어야지만 될 수가 있어. 그런 게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시험 시간에 헷갈리면 해봐. 입술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나오는데 내가 헷갈려. 그럼 해봐.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야? 이거는 우리가 자꾸 잘못 발음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원래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자, 이를 발음하는데 입술을 동그랗게 해놓고 이게 원래 발음이고, 자, 이거는 입술 동그랗게 해놓고 뭐 하면 되겠어? 애를 발음하면 되는 거야. 입술 동그랗게 해놓고 이게 원래 발음이라고. 없어지고 있긴 해. 근데 지금까지는 얘네 둘도 다 단모음으로 푼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가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한번 펴봐. 14페이지. 자, 14페이지 펴셨어요? 자, 1번에 보니까 거센 소리가 쓰인 거. 거센 소리 어떤 애들이야? 프, 트, 크, 츠 이런 애들이야. 그치? 자, 몇 번이야? 야, 완전 시력 테스트 아니야? 거센 소리가 뭔지 알면? 그치? 거센 소리가 뭔지 알면 시력 테스트야. 빡빡, 깜깜 이런 건 다 뭐야 지금?
된소리가 쓰인 거고, 그렇지? 종종 이거는요? 예사소리, 예사소리, 그렇지? 자,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알아야 되네. 자, 2번 보세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그, 브, 응, 뭐야? 그치? 브는 입술이잖아. 이거는 어디야? 연구개잖아. 연구개. 그치?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응. 이것도 어디야? 응. 자, 이거 모르겠으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돼. 응은 어디야? 니네가 맞춰봐. 이응 어디였어? 이응. 기억이랑 똑같은 위치잖아. 이게 지금 똑같은 위치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것도 이응도 어디야? 연구개야. 그치? 맞아요? 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디야? 목구멍. 그치? 목청 소리야. 자, 그러면 고등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고등 것도 한번 봅시다. 고졸, 이게 중졸 문제고요. 자, 고졸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27페이지. 27페이지. 물, 불, 풀, 뿔은 뭐가 바뀐 거야? 미음이냐, 비읍이냐, 피읍이냐, 쌍비읍이냐니까 뭐 바뀐 거야? 그렇지, 자음 바뀐 거야, 자음. 그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얘들아, 중학생들아, 이거 고졸 문제인데 어려워, 쉬워? 쉽지? 그치? 자, 고졸까지 완전 마스터하자, 이번에.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너와 나는 왜 다를까? 자, 봐봐. 자, 1번에 뭐라고 나왔어? 너, 나의 모음은 혀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자, 그럼 뭐야? 어랑 아잖아. 맞아? 어랑 아잖아. 어랑 아는 혀의 높낮이가 달라? 그치?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저니까. 봐봐, 이 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고. 외우라고. 알겠어? 우, 이 5개만 외우라고. 우, 그리고 나머지는 을을 이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이 붙여주면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맞아요. 자, 2번 볼까요? 왜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봐. 왜 어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단모음이 아니고 무슨 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맞았어, 틀렸어? 그렇지. 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달라진다야. 해봐. 헷갈리면 해봐. 알겠지? 근데 얘네 둘은 조심해라. 얘네 둘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방과 빵의 비읍과 쌍비읍은 조음 위치가 같다? 야, 얘네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트라니까, 세트. 알겠어? 비읍과 쌍비읍과 뭐는 뭐야? 프는 뭐야? 얘네들은 뭐라고? 세트라고, 세트. 알겠어요?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밤과 밤은 소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아까 말과 말, 밤과 밤, 이거 소리의 길이도 분절되지 않지만 의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렵지 않죠? 우리 중학생들도 풀겠죠? 그쵸? 이거 고등학생들 당연히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음운 변동이라는 게 있다. 자, 거기를 잠깐 좀 같이 볼게요. 자,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 뭐를 알면 되냐면, 자, 어말 동그라미, 자음 앞 동그라미. 자, 이렇게 규정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야. 중학생도 나오고 고등학생도 나옵니다. 규정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규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잘 이해하면 되거든. 자, 어말이 있고 자음 앞이 있어. 맞아요? 그럼 어말이 뭔지 알아야지. 겹받침, 리을 기역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자, 1번 봐봐. 자, 근데 이것도 기억해야 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지. 맞아요? 근데 리을 기역은 뭘로 발음되냐면 기역으로 발음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리을 기역 동그라미 치고 기역이랑 연결 지어봐. 리을 미음 동그라미 치고 미음으로 연결 지어봐. 리을 피읍 동그라미 치고 비읍으로 연결 지어봐. 했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순서대로야. 알겠어? 여기 나온 순서대로 각각 대응하는 거야. 리을 기역은, 자, 리을 기역 쓰는 거 한번, 자, 우리 승우 발음 한번 해보자. 승우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 그렇지. 이거 달이라고 발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닭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리을 기역은 지금 말의 위치일까? 아니면 자음 앞에 위치일까? 그렇지.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말의 끝이 어말이야. 이해돼? 어말은 말의 끝이야. 자음 앞은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보기 제시된 것 중에서 자음 앞에 이 겹자음이 쓰인 거 뭐야?
그렇지, 그렇지. 맑다, 젊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음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줬다.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자,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찾아봐. 뭘까? 그렇지. 왜? 그렇지. 지금 이거 디귿 앞이잖아. 맞아요? 자, 이거 디귿 앞이잖아. 디귿 앞에 얘가 있잖아. 자음 앞이잖아. 이거 맞아? 자음 앞이 무슨 말인지 알면 이거 맞추는 문제라고. 알겠어? 자, 디귿 앞에 리을 기억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음 앞이잖아.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자음 앞이니까 얘는 뭘로 발음해야 된다고 했어? 그럼 그때는 기억으로 발음해야 된다고 나왔잖아. 맞아요? 근데 뭘로 발음됐어 지금? 그렇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조의 문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중조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16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6페이지 폈나요?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읓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근데 여기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 했지. 그치? 받침 디귿 티읕이 있어야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받침 디귿 티읕이 이 모음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고 했잖아. 받침 디귿 티읕이 없으면 이 규정은 적용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받침 디귿 티읕 아닌 거, 받침 디귿 티읕이 없는 거 지워버리자. 받침 디귿 티읕 없는 거 뭐 있어? 그치? 국물에 받침 디귿 티읕이 있어? 없어? 지워버려. 자, 신라 없어. 지워버려. 눈동자. 답 나왔네. 답 나왔네. 맞아요?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자, 해돋이 나왔어. 해돋이. 그치? 해돋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받침 디귿 있어요? 자, 뒤에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랑 결합했나요? 전미사네. 해가 돋다일 거 아니야. 해가 돋다에 해 플러스 돋 플러스 이겠네. 맞아요? 자, 전미사 이 나왔네. 아무튼 이 나왔잖아. 뭐 그 전미사인지 조사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모르겠어도 아무튼 이는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런 경우에는 디귿이 뭘로 바뀐대? 뭘로 바뀐대? 치읓으로 바뀐대. 맞아요? 자, 그래서 뭐가 된대? 해, 도, 지가 된대.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해도디,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해도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발음하면 혀가 짧네 이렇게 생각 든다고.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 해도지라고 발음하잖아. 규정이 맞아 이거?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볼까요? 5번도 똑같은 규정 나왔어. 디귿 티읕이 이랑 결합되는 경우에 지읒 치읓으로 바꾸어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나왔어. 자, 그럼 디귿 티읒 아닌 거 지워버리자. 디귿 티읒 아닌 거, 받침 디귿 티읒 없는 거. 그렇지. 정답 4번이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9번 풀어보세요. 9번. 자, 리을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자, 그러면은 무슨 상황이 있어야 돼? 니은이 오고 그 다음 리을이 오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리을이 오고 니은이 오는 상황이 오든지 아무튼 그래야지 어떻게 니은하고 리을이 만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이거 우리 민채야 이거 이대로 발음해봐. 이대로 발음해봐. 크게 다 같이 해봐. 신라 해야 돼. 신라. 쉬워 어려워? 어려워. 발음을 쉽게 해야지. 발음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 우리? 그치. 실라.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현우가 우리가 이미 다 어떻게? 이거 신라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 이 규정들이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현우가 이거 이대로 발음해봐. 이대로. 그치? 학문 이렇게 발음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우리 어떻게 발음하고 있어? 이거 미음 앞에서 기억이 뭘로 바뀌어요? 그치? 이거 발음 어떻게 돼? 학문. 엉덩이에 있는 학문이랑 발음으로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나요? 자, 우리 이거도 발음해 볼까? 자, 우리 이든이가 한번 크게 발음해 볼까? 이대로 발음해봐. 이거 이대로. 원래 이거대로. 크게 해볼까?
아,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우리 누가 대신할까? 우리 영원이가 대신해봐자. 그치? 맏형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맏형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발음하지 이거? 그렇지. 완전 외계어 같아. 우리 이렇게 발음한다고. 맏형 이렇게 발음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뭐가 됐어? 티귿이 된 거야. 그러면서 봐봐. 원래 두 개였지. 두 개가 뭐가 됐어? 두 개가 뭐가 됐어? 하나 됐잖아. 하나. 여러분, 두 음운이 합쳐져서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된 거 찾으라고 여러분 그 진단고사에 나왔었지. 하나의 음운이 된 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됩니까? 얘는 원래 디귿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뭐가 됐어? 티귿 된 거잖아. 맞아요? 두 개잖아. 두 개. 맞아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 된 거잖아. 맞습니까? 네.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 된 거.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국물은 어떻게 발음돼? 국물이 된다고. 자, 이게 두 개가 하나 됐어? 아니잖아. 그치?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이게 여러분의 한테 나왔었지? 이거 어때? 우리 어떻게 발음해 이거? 국화 이렇게 발음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어떻게 발음해? 어떻게 발음해? 국화 뭐야? 기역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뭐야? 하나 됐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축소됐다고 해서 축소되고 생략됐다고 해서 축약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 이제 교체, 변동, 축약, 첨가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기본을 얘기해 주긴 하지만 요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시험에는 규정으로 나와 요즘은. 자, 교체되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A 의문이 B 의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2페이지에 정리해 놨어요. 12페이지에. 자, 교체는 A가 B가 되는 거야. A가 B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하율이가 한번 제가 쓰는 것들을 한번 발음해 봅시다. 자, 하율이 발음해. 하율이가 열심히 바꿔서 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어때? 똑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준행이 해보자. 크게. 어때? 이게 발음이 같아? 왜? 얘네들은 다 뭘로 바뀌어서 발음 나거든? 이걸로 바뀌어서 발음 나거든. 왜냐면 우리 말에서 음절의 끝에서는 뭘로 다 바뀌냐면 우리 말에서는 음절의 끝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 얘네로만 소리가 나요. 자, 이거를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타카 타파 알지? 그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알지? 순서대로 가다가 누구만 빠졌어? 그렇지, 시옷만 빠지면 돼. 7개야 7개. 순서대로 가다가 시옷만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자, 이게 키읔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 기역으로 바뀌었잖아. 이런 게 교체 현상이야. 교체 현상. 자, 그래서 아까 국물 얘기했었잖아. 국물도 어떤 현상일까? 그치, 기역이 뭘로 바뀌었으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신라는?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근데 국물 같은 경우에는 기역은 이거는 원래 파열음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응이라는 뭘로 바뀌었어? 비음으로 바뀌었어. 그치? 우리 코막고 했던 거 비음. 그치? 자, 그래서 이응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음으로 바뀌었다 해서 비음화라고 얘기해요. 알겠나요?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준행이랑 우리 하율이가 같이 다니더니 하율이가 준행이랑 말투가 되게 비슷해졌어. 그럼 애들이 하율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 준행이 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준행이 화되었다. 맞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비음이 아니었거든. 근데 비음처럼 바뀌었다. 비음화. 알겠어? 그럼 얘는 뭘까? 르르르르 흐르는 말 뭐야? 유음이거든. 그러니까 니은이 르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 유음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미다지 같이 할 때 미다지, 해도디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치? 해도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지, 그치? 자, 우리 이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우리 누구 한번 해볼까? 형통이가 큰 소리로 이거를 음운 변화 적용하지 말고 이대로 한번 발음해봐. 이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이거 쭉 발음해야지 끝까지. 어때요, 여러분? 미다디 닫고 해도디 보러 같이 가자. 어때? 귀엽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공식성상에서 발음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이 됐는데 항상 우리 우리 민채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미다디가, 해도디가, 같이 갑시다. 사람들이 같이 가고 싶을까? 안 같이 가고 싶을까? 안 같이 가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다지 닫고 해도지 보러 같이 가자.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 디귿이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뭘로 바뀌었어요? 지읒으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맞아요? 자, 디귿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티읕이 뭘로 바뀌었어요? 치읒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읒이나 여기 치읒이 뭐에 해당하냐면 경국의 음에 해당한다고. 근데 경자 빼고 그냥 국의 음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해됩니까? 그걸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게 교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탈락이 있죠. 탈락은 아까 닭 같은 거 닭. 자, 닭이 분명히 두 개였지. 그러니까 탈락은 뭐냐면 교체는 A에서 B로 바뀌는 거야. 근데 탈락은 뭐냐면 A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A가 없어지는 거야. 자, 어떤 때 A가 없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준행이를 알다지. 알니? 넌 준행이를 알니? 이렇게 우리 아니죠. 어떻게? 니은 앞에서는 뭐가 탈락합니까? 리을이 없어져 버려요. 자, 야, 지금 내가 불러주는 거 쓰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어떻게? 써. 뭐가 탈락했어? 의가 없어져 버려. 그치? 자, 솔과 나무가 합쳐질 때 솔나무야, 솔나무? 아니야. 소나무야. 리을이 없어져 버려. 자, 요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을 탈락, 히읗 탈락은 뭘까? 히읗 탈락. 이거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발음해요. 좋아. 아니지. 어떻게 발음해? 좋아 이렇게 발음한다고. 좋아. 히읗 어디 갔어? 없어졌어. 그치? 이런 게 탈락이다. 그러니까 발음해보면 돼. 우리는 이미 국어 사용자잖아. 그치?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해두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탈락 현상이 있고요. 또 무슨 현상이 있대요? 첨가가 있어. 첨가. 자, 탈락이 있고 첨가가 있어. 첨가는 뭐냐면 자, 옛날에 검고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규정 안 주고 그냥 나왔었어. 그래서 외우게 시켰었어.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혹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발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솜니불이라고 발음해야 돼. 솜니불. 알겠나요? 자, 해보자. 솜니불. 이게 맞아. 이게 어떨 때 그러냐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말이 이거 합성어야 단일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그치? 이런 합성어에서 두 개의 말이 합쳐질 때 뒤에 말이 이 야여요요일 때, 뒤에 말이 이 야여요요로 시작할 때. 자, 이 야여요요 시작. 이 야여요요 한 번 더 시작. 이 야여요요 한 번 더 시작. 이 야여요요. 뒷말이 이 야여요요로 시작할 때는 니은이 첨가된다야. 이해됩니까? 뒤에가 이 야여일 때는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첨가 현상. 그러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A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축약 아까 했지? A랑 B가 합쳐졌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거. 자, 어떤 거 했어? 아까 마평 디귿이랑 히읗이 합쳐졌는데 뭐가 됐어? 티읕 됐다고. 자, 우리 이거 발음을 이름이 뭐였지? 준서가 해보자. 준서 이거 어떻게 발음하지? 그치? 이거 이대로 발음 못해. 좋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어떻게 발음해? 좋다. 좋다. 자, 뭐야? 히읗 더하기 디귿 된 거야. 맞아? 히읗이랑 디귿이 합쳐지니까 티읕 되더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규정으로 시험에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중조일 거 몇 개 해봤지. 이번에는 고조일 거 몇 개 한번 해볼게요. 고조일 거 여러분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자, 29페이지. 자, 우리가 공부했던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28번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자, 봐봐.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지.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그러니까 합쳐진 말의 그 앞부분이 자음이고 앞부분의 끝은 자음이야. 뒷 단어의 첫 음절이 뭐래? 이 야여요요. 우리가 했던 거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니 야녀노로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 뭘까? 그렇지. 왜? 뒤에가 이 야여요로 시작을 해, 안 해? 안 해. 자, 이렇게 나눠봐. 눈하고 찍 그어봐. 솜하고 찍 그어봐. 신하고 찍 그어봐. 한하고 찍 그어봐. 자, 지금 여기에서 자, 뒤에 말이 이 야여유로 시작해야 된다 했는데 3번은 이 야여유로 시작을 해, 안 해? 안 해. 조건만 맞춰봐도 답이 나온다. 알겠어?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여름은 이거 합성할 것 같아, 파생할 것 같아? 한이 혼자 쓰이는지 봐야지. 한이 쓰이거든. 한밤중 이런 식으로 쓰이지, 그치?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쓰이지, 그치? 근데 그 한이 혼자서 쓰일까? 안 쓰여.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접사가 되는 거지. 접두사가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한여름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자를 알아야 된다고 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3번 보세요. 3번. 자, 봐봐. 한자어에서라고 나오는 거 보여요? 한자어에서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한자어여야 되는 거야. 한자어여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봐봐. 한자어를 모르겠어. 그럼 리을 받침부터 보자. 리을 받침이 없는 것은 없애버려. 리을 받침 없는 거 뭐 없앨 수 있어? 뭐는 쓰면 안 돼? 꽃밭은 지금 리을 받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어버려야지. 리을 받침이 없잖아. 자, 그리고 리을 받침 뒤에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된대?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 지울 수 있는 거 있다. 그렇지. 지금 길가는 리을 뒤에 기억이 나왔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길가는 지워버려야지. 최소한 여러분이 한자어가 헷갈려서라도 내가 한자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는 쓰면 안 되는 거야? 1번, 2번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 남았는데 와, 물소랑 발전 둘 중에서 뭐가 한자일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 물수는 알잖아. 물수. 그치? 맞아요? 자, 물소잖아. 물소. 자, 물소니까 물소야. 그치?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물수. 수가 한자고 물이 우리말이다. 맞습니까? 소우. 우가 한자고 뭐야? 소가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우리말이네. 맞아요? 자, 그럼 발전이 나아갈 발이야. 발이. 근데 그거 혹시 몰라도 전은 알지 않아? 전이 무슨 전이야? 앞전이야. 앞이 우리말이고 전이 한자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한자어는 누구야? 4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 해보니까 어간 받침이라는 말이 나와. 어간 받침. 그치? 어간이 뭔지 알아야지. 그럼 자, 어간과 어미 개념 머릿속에 갖고 갑니다. 자, 어간은 뭐냐면 간이 줄기간자야. 줄기간. 그래서 말의 줄기가 되는 부분. 자, 봐봐. 꽃이 피면 여러분 이렇게 줄기가 있지. 줄기가 있고 여기에 여기에 뭐 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맺혔다가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떻게 열매가 맺혔다가 막 이렇게 된다고. 끝은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어미야. 여기가 어미. 끝 부분. 자, 어간이 있고 말에는요 이렇게 줄기가 있고 말의 끝 어미가 있어. 어간은 줄기고 어미는 말의 끝이야. 어미는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어미는 바뀌어. 꽃이었다가 막 열매였다가 잎이었다가 계속 바뀐다고. 이해돼요? 줄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래서 이 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뭔지 한번 생각해봐.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자, 여기에서 예쁘가 있고 다, 고, 니가 있네. 자, 이 앞부분이야, 안 바뀌는 곳은 앞부분이야, 뒷부분이야? 안 바뀌는 부분. 그렇지, 앞부분이지. 예쁘는 계속 반복이잖아. 맞아? 이게 어간. 따라합니다. 어간. 자, 얘가 어간이야. 알겠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미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어간 어미를 기억하세요. 어간 어미. 자, 근데 여기 어간이라고 나왔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어간하면 안 바뀌는 부분. 앉다, 앉고, 앉으니, 앉아서. 안은 안 바뀌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안 바뀌는 부분. 자, 어간에 동그라미 치고 안 바뀌는 부분 이렇게 써놓자. 안 바뀌는 부분.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 난다.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된소리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자고. 어간 받침에 자, 어간 앉고 여기 의자에 앉지 할 때 어간은 어디야? 앉지 여기서 어간은 어디야? 그렇지? 니은지는 그 아니잖아. 그렇지? 자꾸 대답해봐. 알겠지, 얘들아? 응. 자, 앉지. 자, 여기가 밑줄 쳐져 있지. 그치? 여기서 어간 찾으라고 하면 뭐야? 앉다, 앉고, 앉으니, 앉아서 안 바뀌는 부분이라니까. 여기가 어간이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할 때 어간은 어디야? 여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짐을 옮기고 할 때, 자, 이거는 어간이 어디야? 옮다, 옮기고, 옮기니, 옮겨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옮기고, 옮기니, 옮겨서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로 봐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머리를 감다지 이거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간 찾았네. 지금 어간 찾았어. 맞아요? 어간 찾으셨습니까? 네, 어간 찾았어 지금.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어간의 받침에 일단은 니은이나 가로치고 되어 있는 건 이거여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가로치고 있는 애들 어차피 발음이 니은으로 나니까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해당하네. 그치? 그리고 얘도 해당하네. 자, 얘도 해당하네. 얘도 해당하네. 자, 그럼 그 뒤에를 보는 거야. 그 뒤에가 뭐가 와야 된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와야 된대. 자, 여기에 뭐 왔어? 지읒 왔지? 기역 왔지? 자, 그 다음 여기도 기역 왔지? 여기도 기역 왔지? 그러니까 기역, 디귿, 시옷 중에서 발음 난 거 맞지? 이건 조건이 다 맞아. 그럼 뭘 확인해야 돼? 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거. 우리는 국어 사용자니까. 자, 이거 발음 어떻게 나? 앉지 마시오. 이거 맞아 틀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아기를 안고 가다 이렇게 해? 아니면 안고 가다 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거 된 소리 되니까 이 규정 맞네. 자, 그 다음에 짐을 옮기고 짐을 옮기고 와라. 옮기고 이렇게 발음하나? 아니야. 누가 그렇게 발음해?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알겠어? 자, 머리를 감고 다녀라. 감고 이렇게 말해? 아니야. 우리 어떻게 말해? 머리를 감고 다녀라. 이렇게 한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최고 난도야. 이렇게 조건에 틀리면 바로 그어버리면 된다 했잖아. 그렇지? 조건이 다 맞았잖아. 조건이 다 맞았는데 어떻게 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발음해 보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문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이 규정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좀 어렵다라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16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16번이 이게 32페이지 16번입니다. 32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기도 여러분이 이 표현을 모를까봐. 자, 여기에 보면 16번에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밑줄 쳐봐.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자,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다만이 나와. 다만이 나오면 예외 규정이거든. 항상 규정에는 예외가 있는데, 자, 보니까 밑에 다만 나오고 밑에 뭐라고 나와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있어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밑줄.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뭐고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 게 뭘까? 자, 우리가요. 자, 놀다에 이를 붙여서 뭐라고 해? 놀이가 되지. 이렇게 쓰지.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야. 맞아? 이드나. 그런데 놀 플러스 음을 하면 어떻게 돼? 놀다에 음이 붙은 거야. 맞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적어? 노름이라고 한다고. 맞아? 노름이라고 한다고. 이거 원형 밝혀 적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거 발음은 어차피 놀이로 나. 그치? 발음이 이렇게 나는데 왜냐면 여기가 없는 거거든 사실. 원래는 자, 제가 로이 이름 가지고 우리 선교에 로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로이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응 두 개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있잖아. 봐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워볼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기가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이걸 써주는 거야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지워도 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써도 똑같이 이야, 맞아요? 이걸 쓰나 안 쓰나 똑같이 이야,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써보면 어때? 로와 롱은 확실히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값이 있어. 이응은요, 이 끝에서는 소리값이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리값이 있다 없다? 없다. 소리값이 여기는 없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그치? 우리 박지용이지, 박지용, 그치? 그래서 박지용의 여기는 소리값이 있어. 하지만 여기는 소리값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있잖아, 여기는 빈자리야. 사실은 여기는 빈자리야. 그래서 봐봐, 하, 은, 아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사실 발음은 어떻게 돼? 하, 으, 나 이렇게 발음된다고. 왜? 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뒤에가 없으면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발음은 놀이라구나. 그런데 쓸 때 어떻게? 원형을 놀다에서 왔어. 이건 놀다에서 왔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을게. 그런데 노름은 도박이잖아, 그치? 이건 놀이에서 좀 원래 뜻에서 좀 가까워 아니면 멀어졌어? 멀어졌어. 이렇게 멀어진 건 어떻게 쓴다?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다. 이게 원형을 밝히지 않은 형태야. 이 말을 모르면 여러분이 규정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 있단 말이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있단 말이야. 자,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면 뭐야? 놀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다. 어떤 거 예시를 들자면 노름이 되는 거야, 노름.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뭘까? 노름일까? 아니야,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걸 찾으랬어. 그치? 얼음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얼음 걸 얘기하지, 이게 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 문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 나온다 알아두시고, 애들이 진짜 어려워했던 문제가요, 여기 13번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볼게요. 13번.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 한번 풀어봐, 니네가 지금 1분 줄게. 자, 그리고 제가 우리 한 명을 시켜볼게요. 우리 민우도 잘할 것 같고, 우리 이든이를 시켜볼까요? 하진이를 시켜볼까요? 네. 진짜 비슷한 문제가 봐봐, 2019년 1회에 이게 13번이 나왔어. 2019년 2회에는 15번이 나왔어. 비슷하지? 자, 1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푼 사람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13번 풀어봅시다. 자, 425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일단은 얘는 뭐래? 조건이 뭐야? 순 우리말이야. 한자어는 지워버려야 돼. 한자어를 알면 여러분이 지울 수 있을 텐데 지울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한자어가 하나라도 보이면 지워버려야 돼.
그치? 뒤후잖아. 뒤후. 맞아요? 훗날 지울 수 있으면 지우면 돼. 근데 못 지워도 풀 수는 있어. 한번 볼까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발음을 해봐. 깻잎, 깻잎. 맞아요? 깻잎. 이거는 깨랑 잎이 합쳐지면서 니은 소리 덧나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되는 거야? 1번에 몇 번, 1번에 1번, 2번, 3번이 있잖아. 그치? 1번에 1번은 뭐였어? 된 소리 나는 거였고. 자, 두 번째 거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뭐였어?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거였어. 자, 깻잎. 이거는 니은이야 아니면 니은이야 아니면 된 소리야? 깻잎. 뭐야? 그치? 니은 하나 나타났어? 두 개 나타났어? 해봐 발음. 자, 깨 플러스 잎 하면 어떻게 발음 나? 그렇지. 깻잎 이렇게 발음 나잖아. 맞아요? 깻잎 이렇게 발음 나지? 발음해봐야 돼. 깻잎. 자, 그러니까 니은 나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렇지. 세 번째 거잖아. 세 번째 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백길 이렇게 발음해? 아니지. 어떻게 발음해? 백길. 된 소리 났어 안 났어? 너무 쉽네. 이렇게 2번이라고 풀면 돼. 자, 그러면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자, 15번은 애들이 어려워했었어. 자, 이번에는 순 우리말과 뭐래? 한자어래. 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진 거여야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런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에서 자, 이거 모르겠으면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해봐도 돼. 니은 하나 덧나는 거 찾아보자. 니은 하나 덧나는 거. 어때? 내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해? 냇물. 니은 덧나는 거 맞지? 자, 잇몸, 니은 덧나는 거 맞지? 아랫니, 니은 덧나는 거 맞지? 맞아요? 자, 그런데 제삿날 이것도 니은 덧나는 거 맞지? 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한자어를 구분해 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알겠어? 자, 한자어 구분해보자. 자, 여러분 냇물. 자, 내랑 물이야. 우리 현욱이 형통이구나. 자, 형통이 피곤하구만. 자, 전쟁이다 생각하고 진짜 영적 전쟁이다. 진짜 나는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돼. 알겠지? 나는 해낸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약해지는 그때 그냥 거기에 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자, 내 플러스 물이거든 얘가. 근데 내 천이야. 맞아? 내는 우리말, 천은 한자. 이해됩니까? 자, 무슨 뭐 갑천 할 때 그 천이 다 한자네. 그러면 그치? 자, 그 다음에 물수. 맞아요? 물이 우리말, 수가 뭐야? 한자야. 그러면 냇물은 둘 다 우리말이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몸. 자, 한번 해볼까요? 치아 할 때 그 치가 한자고 이는 우리말이네. 이해됩니까? 체는 뭐야? 우리말이고, 체는 한자어고 몸이 우리말이네. 둘 다 우리말이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랫니.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아래랑 이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아래하고 이가 합쳐진 거잖아. 하가 한자고 치가 한자고 뭐야? 아래는 우리말, 이도 우리말. 맞아요? 자, 그러면 제사밖에 안 남긴 하네. 그럼 제사 한번 생각해보자. 제사 모르겠다. 그치? 무슨 제사? 이거 두 글자니까 또. 그치? 자, 제사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날 가보자. 근데 제사가 한자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지 않아? 사가 뭘 것 같아? 일사인 줄 알았어 나는. 죽을 살까? 그거 찾아볼게요. 일사인 줄 알았어. 제를 드리는 일이라고 난 생각했거든. 일사 같긴 한데 아무튼. 자, 그리고 얘는 보니까 날일. 맞아요? 날일. 맞아요? 자, 그러면 일은 뭐야? 한자고 날은 우리말이야. 자, 근데 제사가 아마도 일사이지 않겠나? 라고 제를 올린다. 이 제자가 상장 제례할 때 그 제자가 한자 아니겠나?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풀어주셔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다 지금 규정은 맞는데 순 우리말과 한자어라는 여기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걸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물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규정 문제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규정 문제 넘어가고. 자, 그리고 우리 어디를 좀 다시 한번 보시냐면 맨 앞에 우리 또 여기 보시면 중세국어가 나와요. 중세국어 가봅시다. 자,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었을까? 한글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옆에가 어디였어? 중국이었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자를 빌렸었어. 빌려서 향찰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었다. 이따가 우리 향찰 외워야 돼. 향가의 표기 수단이었거든. 향가라는 갈래가 있는데 그 향가의 표기 수단인데 그래서 어떻게 썼었냐면 만약에 이걸 쓰고 싶어. 아버지가 집을 비우셨다 해서 뭐 이런 걸 쓰고 싶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썼냐면 자, 일단 그때 있었던 건 뭐야? 한자였어.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알아요? 무슨 자야? 아비부. 이건 뭐야? 집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나요? 세을을 어떻게 쓰지? 이거 아닌가? 이 맞아? 이렇게인가? 헷갈린다. 이렇게인가요? 아무튼 이거 난 세을을 쓰고 싶었던 거야. 자, 집가 세을. 자,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었다고? 자, 이거는 뜻이고 이거는 의미야.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한자로 그냥 읽으면 부가 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맞아? 부가 가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읽었다고? 아버지가 집을. 그러니까 뭐야? 약간 뜻이 확실한 거 있지. 뜻이 확실한 거. 자, 아버지가 집을 해서 얘는 형식적 조사는 그냥 도와주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네는 그냥 음을 빌려왔고 자, 이 뜻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뜻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여기는 어떻게? 뜻을 빌려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한자 써놓고 지금도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우리나라 옆에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옆에가 미국이었어. 그러면 알파벳을 빌려왔겠지.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썼을까? 어떻게 썼을 것 같아? 요대로 한번 해봐. 여기는 뭘 빌려와? 뜻을 빌려오고 여기는 뭘 빌려와? 음을 빌려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썼을까? 그렇지. father. 자, 그리고 father 그리고 어떻게 쓸까? 이거 가는 어떻게 썼을 것 같아? 그렇지. GA로 쓰는 거지. father가 이렇게 쓰는 거지. father가. 그다음 어떻게 썼을 것 같아? 집은 이거 그 뜻을 가지고 와야 돼. 뜻. 그렇지. house. 자, 그다음에 그렇지. 을은 이거 조사니까 어떻게 쓰면 돼? 뭐를 뭐 이렇게 썼겠지.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father가 house를 이렇게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치? 자, 근데 감사하게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줬어. 그치? 세종대왕은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얘네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해. 제자가 뭔지 알아? 디사이플이 아니고 글자를 제작하는 원리. 글자를 제작하는 게 제자야. 제작한다 약한다. 이 제자의 원리로 뭘 사용했냐면 하면은 혀의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가. 혀가 약간 이렇게 된다고. 혀의 앞부분이 내려가. 맞아요? 자, 해봐. 자, 시작. 혀를 위로 올리고 할 수가 있어. 글을? 할 수가 없어. 그치? 혀의 앞부분이 항상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혀가 만들어져서 이 모양을 본따서 기억을 만들었어. 본따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형이라고 해. 상형. 형상을 본뜨다라는 거야. 알겠지? 형상을 본떴어. 자, 그리고 느 해봐.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이 느는요 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맞아? 혀를 밑으로 내리고 느 발음해봐. 돼? 안 돼? 혀를 바닥에 붙이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치? 혀가 이렇게 돼야지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혀가 이렇게 돼야지만 이 소리가 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혀 모양을 본땄어. 자, 이거는 뭘 본땄냐면 입술이 붙어서 입술이 붙었네 해서 이렇게 본땄어.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스는 어떠냐면
우리 이 있잖아. 이 사이로 소리가 어떻게 공기가 나오면서 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를 본뜨고 싶었는데 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 이가 밑으로 갈수록 뿌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의 윗부분은 날카롭고 밑으로 갈수록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이의 모양을 우리 이의 모양을 본따서 시옷을 만들었어. 이거는 이 세종대왕 생각에는 여기 거의 뭐 목구멍까지 가서 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좀 깊이 해서 난다고 생각해서 얘는 목구멍을 본따가지고 목구멍 모양을 본따서 이걸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게 기본자야. 기본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졸도 나오고 고졸도 나와.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이게 얘를 본따서 상형의 원리를 따라 만들었다라는 건 이건 중졸, 고졸 다 나와. 다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글자를 더 만들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 더 만들까? 했다가 어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이게 가산점 하면 점수를 더 주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가가 무슨 뜻이냐면 더하다라는 뜻이 있어. 더하다. 알겠나요? 가가 무슨 뜻이라고? 더하다. 그래서 획을 더한다고. 획을. 자, 우리 친구 이름 뭐였지? 소율이. 그치? 소율아. 그러면 기역에다가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획을 더할까? 이렇게 획을 더할까? 이상하지? 어떻게 획을 더할까? 여기다 획을 더하면 무슨 글자가 만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에다가 획을 더하면 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니은에다 획을 한번 더 해볼까? 뭐가 될까? 근데 얘는 획을 한번 더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더 해줄까? 획을 더한 게 자, 드가 되고 트가 됩니다. 자, 얘를 획을 더하자. 이렇게만 획을 더하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획을 더했어? 양옆으로 더했어. 자, 그리고 얘를 획을 더하는데 이렇게만 더하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디 더했어? 옆에도 더했어.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얘네가 다 입술 소리야. 과학적으로 만들었어. 그치? 글자를 되게 잘 만들었어. 자, 얘네가 다 어디서 소리나? 다 혀가 이렇게 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에다가 그렇지. 자,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소리가 공기가 빠지면서 나잖아. 그치? 획을 더해서 즈를 만들고 획을 한번 더 더하면 뭐가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었어. 10원을 어떻게 한 것 같아? 눕혀놓은 것 같지, 그치? 이렇게 생긴 글자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다 획을 한번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글자들이 있다, 얘들아. 자, 저는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 글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봤는데 씨만 남았다. 왜 이 순서를 외우라고 하면 없어진 순서야. 이게 소실된 순서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지금도 보이잖아. 여러분은 과자 중에 이 과자 알아요? 이 과자 있잖아. 그치? 참크래커. 그치? 그리고 여러분 과자 중에 이런 과자 있잖아. 이렇게 쓰나요? 그치? 이거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리고 한글 97 할 때 이렇게 써 있잖아. 맞아요? 이게 아주 최근 일제시대까지도 쓰였었어. 이거는. 자, 근데 아무튼 이것도 없어졌지. 이게 마지막에 없어졌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소실 순서야.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없어졌어. 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가르치더라. 근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 자, 이렇게도 가르치더라고. 자, 그리고 원래 이런 글자도 있긴 있었거든. 이 글자도 있었거든. 그래서 요렇게 아무튼 뭐 요걸로 기억하든 자, 이게 없어진 글자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 거야. 얘 그리고 요 순서다. 뭐 순서까지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아무튼 있었는데 없어진 글자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자 원리가 뭔지 알려줬고 상형 알려줬고 자, 그리고 초성. 자, 그래서 기본자 얘기했었어 지금. 그치? 자,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으로 만들었다. 가회까지 알려줬어. 그치? 자, 그럼 병서도 알려줘야겠지. 병서는 뭐냐면 병이 뭐냐면 나란히 병자야. 나란히 병. 자, 나란히 병. 그래서 여러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알아요? 직렬 연결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맞아요? 병렬은 뭐야?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거지. 전구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 나란히 하는 거지. 나란히. 맞아요? 그래서 병서의 방식이 있는데 병서의 방식은 나란히 배치하는 거야. 나란히.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나란히 기억을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니은을 나란히 배치하면 니은은 나란히 안 되지, 그치? 니은 안 되지만 얘 누군 나란히 할 수 있어? 디귿은 나란히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비읍을 나란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옷을 나란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도 있었어, 여러분. 옛날에는 이응을 나란히 한 것들도 있었어. 그래서 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병서 정도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나? 모음. 자, 모음은 천지인. 이 핸드폰 중에 옛날에는 천지인의 원리를 쓰는 것들이 있었어. 자, 지금도 있죠? 자, 그래서 자, 천은 뭐냐면 하늘천이야. 천. 자, 그냥 한글로 쓸게. 천, 하늘천. 지, 인. 그러니까 뭐야? 하늘, 땅, 사람. 자,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에 제가 이걸 또 냈잖아, 그렇지? 자, 하늘을 본따서 뭘 만들었냐면 요 점을 만들었어. 아래아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땅을 본따서 땅은 이렇게 생겼지? 맞아요? 자, 요걸 만들었어. 사람을 본따서 뭐를 만들었어?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모양.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는 뭐를 쓰라고 했었어? 이걸 썼어야 됐지, 그렇지? 자, 얘네가 바로 뭡니까? 얘네가 기본자야. 기본자.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원리야? 모음의 기본자도 역시 상형이야, 상형.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거는 뭐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근데 원리를 알아두긴 해야 돼. 초출, 제출. 요 용어가 안 나왔다는 거지.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나왔었어. 자, 초출은 뭐냐면 아래아가 천이 항상 중심이야. 우리는 유교 중심적 세계관이라서 이 천이 항상 중심이야. 그래서 하늘을 중심으로 땅을 한번 합치고 사람을 한번 합치고. 자, 천을 중심으로 자, 천을 먼저 천과 지를 합치면 무슨 글자가 되는 거야? 오가 되는 거야. 자, 지금 땅과 하늘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우가 되는 거야. 자, 사람과 아니지. 하늘과 사람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사람과 하늘을 순서를 반대로 해서 합치면 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 우, 아, 이거는 초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리고 제출은 뭐냐면 한 번 더 합쳐줘. 하늘을 한 번 더 합쳐줘. 하늘을 한 번 더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될까?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자,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출이야, 제출.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자,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이루어진 모음이 들어간 것을 찾아라.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이루어진 모음이 들어간 것을 찾아라.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들어간 모음은 뭘까? 니은의 기역의 순서로 만들어진 모음은 뭘까? 니은을 써. 니은 뭐야? 이거지, 그치? 기역 뭐야? 이거지. 맞아. 그럼 뭐가 들어간 거 찾으라는 거야? 우 들어간 거 찾으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틀려갖고 온 애들이 있었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과 기역의 순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만약에 디귿과 기역의 순서로 이런 뭐가 되는 거야? 디귿과 기역의 순서로 하면 뭐 찾으면 돼? 아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거 가지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에 나오냐면 15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자, 여기서 2번 풀어봐. 모음의 기본자 찾으래. 천지인 찾아. 천지인 몇 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봅시다.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기본 글자의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추가로 만들었다. 기본자 알려줬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획에 따라서 원리를 가획이 아닌 거 찾으래. 그치? 자, 나머지는 지금 키읔과 디귿과 지읒은 다 키읔은 누구한테 획을 더한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디귿은?
니은에다가 획을 더한 거고 지읒은? 그렇지. 근데 기억은 쌍기역은 이거 뭐야? 무슨 원리야 이거? 그렇지. 병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고졸에서 나온 것도 한번 봐봅시다. 자, 고졸에서 나온 건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 37페이지. 37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풀어봐. 4번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리고 5번 문제 풀어봐. 5번 문제. 민우야, 4번의 정답이 뭐니? 민우가 4번의 정답이 민우 생각에는 2번이라고 민우야? 1번? 자, 1번이래. 여러분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봐봐. 획을 더했어. 기억에다 획을 더해서 키읔 됐지. 맞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나란히 썼어. 병서. 쌍기역.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과 기억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있는 거. 민채야 몇 번이니? 민채 고민에 빠졌다. 우리 민채 어제도 100점 맞았는데 이런 우리 민채가 고민에 빠지다니. 자, 다나 민채를 도와줘봐. 이거 몇 번이야? 3번 아닌데. 이런 나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잘 못 가르쳤나 보다. 이런. 소율아 도와줄 수 있니? 소율이 생각이 몇 번이니? 5번의 정답 뭘까? 혜윤아 몇 번이니? 1번이지. 1번. 왜 1번이야? 단어 잘 봐야 돼. 문제 풀어보기 잘했네. 니은과 기억의 순서래. 니은이 뭐야? 사람이지. 그치? 니은과 기억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래잖아. 자, 사람 먼저 와. 자, 그 다음 뭐 와야 돼? 하늘 와. 자, 그럼 이거 뭐야? 들어간 거 찾으라고. 들어간 거 찾으라고. 쉬워 어려워? 쉬워. 민채야 왜 헷갈렸을까? 그치? 쉽죠? 쉽죠? 이렇게 나와도 막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 좋겠죠?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알겠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른 자리에 앉읍시다. 자, 우리 먼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디 보시냐면 자, 여기 38페이지에 7번, 8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7번, 8번. (38페이지에) 7번, 8번 먼저 풀어보고 계세요. (38페이지) 7번, 8번 풀어봅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보면 7번의 정답 뭐예요? 그렇지. 니은은 획을 더한 게 아니고 상형한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의 정답 뭡니까? 그렇지. 소리가 세게 나기 때문에 획을 더했다고 했잖아. 그치? 자, 기억에 비해서 소리가 세게 나니까 더 획을 더했다 했으니까 기억에다 획을 더하면 그치, 키읔이 되겠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자, 이게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얘는 얘의 명칭, 얘의 이름은 뭐야? 우리가 소리 낸다고 하면 이거 약한 거 붙여서 우리가 그 막 이렇게 발음했지만 사실 세종대왕이 얘 이름을 만들어줬잖아. 그치? 얘의 이름은 뭐야? 그렇지. 얘는 기역이야. 아이고, 기역이야. 그치? 얘의 이름은 뭐야?
네 여기야? 아, 그치. 네 은이지. 그치. 자, 얘의 이름은 디 그시지. 그치. 아니, 세종대가 왜 이렇게 자기 맘대로 만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을이지. 자, 이거는 미음이야. 자, 그 다음에 미음, 이거는 비읍이야. 읍이야. 자, 아이고. 자, 이거는 그렇지. 아이 뭐야? 이렇게 다른 거야. 자, 세종대왕은 사실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통일되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 어떤 원리를 쓰고 싶었냐면 얘처럼 만들어주. 아니 얘 아니다. 얘네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어.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히읗이 되는 거야. 자,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름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모음을 여기다 넣어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이랑 을을 쓰고 싶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게 한글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한글을 아무도 모르고 다들 아는 거는 뭐야? 한자야, 한자. 그러니까 한자로 얘들아 이걸 써놓고 한자로 이거는 기역이라고 외워야 돼. 이걸 한자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한자로. 그런데 이게 윽이라는 한자가 있어야지 표현을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윽이라는 한자를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적은 거야? 역이라고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의시라는 한자를 찾고 싶었어. 근데 의시라는 한자를 찾지를 못했어. 이걸 못 찾았는데 얘는 있었대. 그래서 이걸로 쓴 거야.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 알면 알겠죠. 자, 얘도 원래는 이거를 찾아서 쓰고 싶었어. 근데 얘가 한자가 없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쓴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역, 디귿, 시옷 얘네 세 개만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이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뭐 디귿, 그다음에 뭐 비읍 이렇게 해놓고 얘네의 명칭을 여기다 써놓고 그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니네가 맨날 헷갈리는 거 뭘 갖다 놨을까?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티읒이 맞거든. 티읒이 맞거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해? 티귿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답을 만들었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원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과 디귿과 시옷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상식으로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옛날에 2007, 8년도에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요즘은 안 나오긴 해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또 요 프린트 처음 걸로 오셔서 거의 다 끝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7번부터 국어의 역사의 7번부터 보시면 자, 요게 항상 한 문제가 나와. 그치? 근데 내가 얘네들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시력 테스트다. 시력 테스트. 그게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된다. 특별히 뭐가 진짜 그렇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조 방점. 자, 옆에 제가 예시를 써놨죠. 나란 말싸미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어. 뭐가 있어? 여기는 글자 앞에 뭐가 있어? 점이 찍혔어. 이 점이 방점이야. 이 점이 방점이야. 왜 이렇게 썼었냐면 자, 점이 이렇게 2개 찍히는 적도 있고 점이 하나 찍히는 적도 있고 점이 안 찍히는 적도 있었어. 자, 점이 2개 찍히면 그건 뭐냐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자, 점이 하나 찍히면 그거는 그냥 원래 높은 소리야. 높은 소리. 자, 점이 2개일 때, 하나일 때, 점이 0개일 때, 점이 없어. 그럼 그건 낮은 소리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김민채야.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김민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약간 뭐랑 비슷해? 그치? 중국이랑 비슷하지, 그치? 중국이 지금도 성조가 있잖아. 우리가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어떻게 중국어처럼 김민재 막 이렇게 썼나 보지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성조가 살아 있었다고. 성조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방점을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제 이렇게 나와. 선제 뭐라고 나오면 성조를 표시했다. 방점이 있다라고 하면 시력 테스트라니까. 점 있는지 확인해. 점 있는지. 글자 앞에 점이 있어. 글자 앞에. 그 글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앞에 점이 있어. 글자 앞에.
알겠죠? 그 글자 앞에 점 있는지 확인해. 시력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는 게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었어. 그래서 하은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던 거지. 하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 하은이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이어 적었잖아. 받침을 이어 적었잖아. 맞아요? 이어적기야, 이게 이어적기.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국어 문제에서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만 알아두면 돼. 하은이. 자, 그럼 끊어적기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하는 표기지. 하은이 이렇게 표현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자, 거듭적기는 뭐냐면 이게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야 되는데 혼란이 있었어. 뭐야, 헷갈려. 어디다 적어야 돼, 니은을? 모르겠다. 하은니. 그래서 두 번 적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은니 이런 식으로. 이게 거듭적기야. 자, 이어 적었잖아. 이어 적었으니까 이렇게 뒤로 이어져서 적었잖아. 이어적기. 그러니까 끊어 적었잖아. 그러니까 끊어적기. 두 번 적었잖아. 그러니까 거듭적기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시력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끝났죠? 자, 옛날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지금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두에서 이 세 개가 발음이 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부듯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비슷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게 좀 더 빠르게 되겠지. 우리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이음절로 읽지. 음절이 뭐냐면 한 번에 소리 나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야. 음절은. 자, 그래서 우리가 허, 준, 행 이건 몇 음절이야? 이거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 허준에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 해봐. 허쟁이지 허쟁 그거는. 자, 허준행 한 번에 발음 못해. 허준행 어떻게? 세 번에 발음했다고. 세 번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삼음절이야. 삼음절. 자, 우리는요 이거를 몇 음절로 발음하냐면 밀크 이렇게 우리는 이음절로 발음하지, 그렇지? 그런데 이든이가 미국에 갔어. 밀크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밀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먹어. 왜? 이 영어의 음운 구조에서는 이 리을과 기억을요 음절 끝에서 한 번에 발음하지 두 음절로 발음하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것처럼 음은 구조에서 영어에서는 음절 끝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이 되나 봐.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돼, 지금. 그치? 근데 옛날에 우리 말에서 이렇게 어두의 말의 머리 부분에, 자, 어두자음구는요 이 말만 알아들으면 돼. 이렇게 말의 머리 부분에, 말의 처음 부분에 자음에 뭐가 온다? 군대가 온다. 군대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이게 무리군자라고. 무리군. 자음에 무리가 온다. 이것도 시력 테스트 아니야?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돼. 이런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 뭐냐면 두음에 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걸 피하는 게, 두음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게 두음 법칙이고, 우리는 지금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씁니다. 하지만 북한은 두음 법칙 적용 안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조선 노동당 리순신 장군께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자, 북한은 두음 법칙 적용을 안 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는 원래 옛날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가자 어여빛 너겨,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고. 너겨. 근데 그 말이 여기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너겨 일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두음 법칙 적용이 안 됐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됩니까? 이것도 시력 테스트.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다를 명사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 또는 죽음, 그치? 맞아요. 살다를 명사로 만들어 살기, 살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삶 이렇게 해주겠지. 미음 그냥 붙여주겠지, 그쵸? 자, 그 먹다를 명사로 만들어주려면 먹음, 먹기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은 음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옴과 움이 있었어. 옴과 um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쓰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움인데 아마 숨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됐었다. 이런 식이. 그래서 옴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나오는 것들이 한정돼 있어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메 나왔지. 수메. 일단 어두자운 건 보이지. 어두자운 거 맞아요? 이게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날로 수메라는 거거든. 그래서 쓰다에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움이 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다 할 때 그 애가 붙은 거야. 자, 요거 한번 써놔보자. 이게 분석하면 이렇게 돼. 이 수메 있지. 수메 옆에다 써봐. 자, 이거랑 이렇게 붙어서 지금 수메가 된 거야. 자,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 있었다. 모음 뭐가 있었냐면 아레아가 있었다. 아레아. 자, 제가 안 썼지. 컴퓨터로 표시가 안 돼서 못 썼어요. 여러분 쓰세요. 아레아가 있었고 아레아. 자, 맛밤할 때 그 맛밤할 때 그 참크래커 할 때 이 참, 한글 할 때 이 한, 이런 게 있었다. 이거 그냥 뭘로 읽어주면 되냐면 아로 읽어주면 돼. 그냥 아로. 알겠죠? 고전 시간에도 이거 나오는데 아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모음이 있었어. 어떤 모음이 있었다 그랬지? 이것도 써주세요. 여러분이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다. 자, 그리고 뭐도 있었다?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다. 근데 얘는 내가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세종대왕이 맨 처음 창조할 때는 얘네만 있었어. 여기까지 있었어. 지금 우리는 24자모거든. 내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는 28개였어. 28개. 이 4개가 더 있었어.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경상도 부산 사람들 중에 더버 어른들이 더버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어? 준서 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렇군. 대구도 이렇게 하지 않나? 더버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그게 그 더버 할 때 그 비읍이 이 비읍이야. 더버. 아직 그 경상도 방언에 이게 좀 남아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만들어 쓴 거거든. 나중에 세종대왕이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기본 자모에는 요렇게 얘네 4개가 포함되어 있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부호는요 옛날에는 사용하지 않았어. 문장 부호가 뭐야? 온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나 뭐 이런 거 있지. 문장 부호는 그냥 사용 안 했었어. 자, 그리고 띄어쓰기도 원래 안 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독립신문 창간사부터 시작했는데 완전하진 않았어. 자,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 가지고 문제가 잘 나오거든. 모음조화가 뭐냐면 모음조화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나왔지. 양성모음이 뭐냐면 아, 오, 아래야. 이게 양성이었어. 양성. 자, 그리고 음성은 뭐냐면 어, 우, 으. 이게 음성이었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어. 물이 이렇게 있는데 형통이가 돌멩이를 하나 딱 던진 거지.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퐁당이야. 그치? 퐁당이지. 근데 형통이가 물에 뛰어들었어. 퐁당일까? 아니지. 뭐야? 퐁당 아니고 뭐야? 풍덩이 되는 거지. 풍덩. 이해됩니까? 자, 물이 조금 흘러. 졸졸졸이야. 졸졸졸. 그치? 맞아요? 자, 근데 물이 많이 흐르면 줄줄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뛰어. 아주 작고 귀여운, 우리 작고 귀여운 누가 뛴다고 할까? 정원이 같은 애가 뛰어. 정원이가 뛰면 콩콩콩. 이런 느낌이야. 콩콩콩. 자, 근데 우리에게 키가 이렇게 한 180대는 준행이가 뛰어. 준행이가 뛰는데 콩콩콩 괜찮아? 쿵쿵쿵. 쿵쿵쿵이 되겠지. 쿵쿵쿵. 맞아요? 자, 봐봐. 양성모음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밝고 작고 자, 밝고 작고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 귀엽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자, 근데 가볍고가 생각 안 났다. 가볍고야. 자, 근데 이 쿵쿵, 줄줄. 자, 이런 건 어떤 느낌이야? 어둡고 크고 무겁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같은 성격끼리 같이 썼다고. 같은 성격끼리. 그래서 보 뒤에는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어가 아니라 보아가 됐다고. 이해돼요? 오 뒤에는 오다 할 때는 오 뒤에는 아가 쓰였다고. 그래서 와가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같은 성격끼리 같이 쓰이는 게 모음 조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있잖아, 그 모음 조화를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걸 좋아했었어. 그래서 있잖아, 지금은 준행이를, 민채를,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르과 을만 있잖아 지금은,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 의와 반대되는 뭐가 있었냐면 아래 아가 찍힌 게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알랄 이런 게 있었어. 알랄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자 지금은 부모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쓰지. 지금은 부모를 이렇게 쓰지.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 부모 랄 이렇게 썼다고. 옛날에는 왜? 여기가 오니까 이렇게 써주고 싶었던 거지. 이해됩니까? 부모 랄 이렇게 했던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냐면 자 우리 지금은 바람에 뭐뭐가 뭐 이렇게 바람에 쓰러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지금은 이 애만 있지, 그렇지? 옛날에는 아잖아. 이거 쓰고 싶지 않았어. 모음절 잘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뭐가 있었어? 애가 있었어. 애. 왜? 이건 어에 이를 붙인 거고 이건 아에 이를 붙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애가 양성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썼다? 바람에가 바람에 이렇게 썼던 거지. 이해됩니까? 이 바람도 이렇게 썼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지금 바람에 나와 있지?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 조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썼었다? 이렇게 지금 바람 플러스 애를 썼다. 애.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애도 있었지만 또 뭐도 있었냐면 이 애도 있었다. 애도.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하나 안 썼는데 밑에다 주격 조사라고 한번 필기 한번 해보겠어요? 주격 조사. 지금은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를 자 주어를 나타낼 때 사과가 맛있다. 물이 시원하다. 이렇게 지금은 이랑 가 두 개가 있거든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가는 이거는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영향으로 들어왔어. 그 전까지는 이만 있었어. 이만. 그래서 주격 조사를 표현할 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에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받침이 있잖아, 그렇지? 에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써줬어. 그래서 근데 이어졌게 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에린이 이렇게 보였겠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진수 같은 경우에는 우로 끝났잖아, 그렇지? 자, 그럴 때 어떻게 썼냐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 썼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쉬처럼 보이는데 진쉬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진수가라는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맨날 뭐가 나오냐면 맹죄 이렇게 보인다고. 겉으로 보기엔 맹죄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뭐야? 맹자가라는 뜻이야. 맹자가. 이해됩니까? 공죄 이렇게 나온다고. 공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공자가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민채 같은 애들이 이제 고민이었던 거야. 사람들은 민채. 아니 민채는 이가 있잖아.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한 거지.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썼을까? 그냥 쓰지 말자. 그냥 민채는 이대로 민채가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안 붙여줬었어. 안 붙여. 이거 안 붙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쓰기도 했고 이걸 쓰기도 했고 이렇게 안 붙이기도 했다. 주격 조사를. 이해됩니까? 근데 나중에 가가 나타나. 가가 나타나면 그거는 근대 국어식이야. 근대 국어식이. 알겠어요? 중세 국어가 아니고 근대 국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음이 있다고 했잖아. 자, 명사형 음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음과 기가 있잖아. 기가 또 언제 나타났냐면 가랑 기는 둘 다 중세 국어가 아니고 근대 국어식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고졸만 나와. 고졸만. 그런데 내가 중졸 애들 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그냥 실력 테스트라니까. 너무 쉬워서 여러분 지금 해보면서 와 진짜 쉽네 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자,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37페이지 1번 문제 봅시다. 방점으로 성조 나타냈다. 현우가 방점으로 성조 나타냈다. 그럼 글자 앞에 점 2개든지 1개든지 이런 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시력 테스트라니까. 현우가 이거 O야 X야? 방점으로 성조 나타냈다는데 위에 유익하니 3가지 버디오. 여기에 지금 방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럼 이거 O야 X야? 그렇지, O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명사형 어미 기라고 했는데 명사형 어미 기는 이건 좀 찾아봐야 돼.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자. 여기에 밑에 풀이까지 다 줬어. 유익한 그러니까 유익한 친구가 세 가지 친구가 있어요. 자, 버디오에서부터 지금 끊어졌기니 아니면 거듭적기니 버이오 이렇게 썼으니까 뭐야 이거? 버디오가 아니고 버이오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무슨 적기야? 끊어적기 보이네. 그치? 자, 해로운 니가 아니고 해로운 이 여기도 끊어적기 보이네. 자, 해로운 사람 이는 아느니 할 때 그 이야 사람을 뜻해. 자, 이 세 가지 버디니. 자, 이거 계속 끊어적기 썼다. 디카니를 버타며 디카니는 밑에 보면 정직하니야 정직하니 신실하니 믿음직하니를 버타며 들어온 것 하니 하다는 많다다 들어온 것 많으니를 버타며 지식 많은 사람을 버타며 유익하고 거동만 니그니. 자, 니그니 거동만 니그니 이거 보고 이거 두원법칙 지켰어 안 지켰어? 두원법칙 안 지켰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버타며 아당하기. 자, 아당하기 밑에 보면 아첨하기란 말이야 이게. 자, 명사형어미 기가 쓰였어 안 쓰였어? 쓰였어. 아당하기에 기가 나왔잖아 지금. 그치? 자, 기 동그라미 쳐봐. 자, 이게 명사형어미 기야. 자, 이거 나왔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당하기를 잘하는 이를 버타며 말씀만 니그니. 자, 근데 이거 원래는 닉다라는 거야. 닉다. 자, 어디 익숙하다 할 때 그 닉다야. 닉다인데 지금 니근이라고 썼으니까 니근이라고 썼으니까 이어적기 됐어 안 됐어? 이어적기 됐네. 그러면 이거 끊어적기도 쓰이고 이어적기도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해로운 이라. 여긴 또 끊어적기 썼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봐.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까? 4번일까? 저 봐봐. 현대 사용되지 않는 모음 뭐야? 아래 아밖에 없지. 그치? 아래 아 있어 없어? 이 랄 버타며. 그치?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정답 뭐야? 3번이지. 왜? 끊어적기가 쓰였어. 하지만 끊어적기만 쓰인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확인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를 한번 풀어보시냐면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바로 나오지 않아 근데? 몇 번이야? 옳지 않은 것.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당연히 X야. 몇 번? 문장보 안 썼다니까. 문장보 쓴 거 없다고.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쓰지 않았잖아. 맞아요? 자, 없어. 정답 2번이야. 그럼 1번 된소리가 사용됐나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 있죠? 그치, 밀쇠, 그칠쇠, 쌍시오 보입니까? 된소리 쓰였잖아. 그러니까 된소리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된소리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뒷장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9번 풀어봅시다. 9번. 자, 지금 밑줄 쳐줬어. 밑줄. 자, 나란 말싸미 여기에 방점 사용했니? 점 2개 보이고 점 1개 보이잖아. 맞아요? 당연히 동그라미지.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봐봐. 니은에 이거 10원 옆으로 누운 거 보여 안 보여? 그럼 당연히 동그라미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어두자음군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말의 처음 시작에 자음이 여러 개 오는 게 있어? 네, 비읍 디귿 있잖아 지금. 그치? 당연히 동그라미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놈이 아니라. 자, 놈이 어때? 그치, 이거 이어적기잖아. 이거 놈이잖아. 근데 놈이라고 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어적기? 당연히 맞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정답이? 4번 내는 거지. 4번.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11번. 자, 11번. 자, 바람에 모음조화 지키고 있다. 맞아요? 그치? 어이 애가 아니고 아이 애를 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니 아래아 사용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샘이 깊은 물은. 자, 여기에 지금 주격조사 생략됐습니까? 주격조사 생략되는 건 언제라고? 민체 같은 거. 민체. 이로 끝나는 이름.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는 샘으로 끝났으니까 미음으로 끝났어. 그래서 뭐가 쓰였어? 세 가지 형태 중에. 자, 이게 쓰인 거잖아. 그래서 이어적기 된 거잖아. 샘, 이인데 이어적기 돼서 샘, 미 이렇게 적힌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 쓰이긴 했지만, 그치? 이거는 아로 그랬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사실 이가 쓰인 거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됐어 안 됐어? 근데 이거 공부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종종 나오는 게 주격조사 가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안 한 것 중에는 뭐 그런 것들 하나 정도 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40페이지에 17번 똑같은 지문 나오는 거 보이죠? 나오는 지문만 나와. 나오는 지문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17번 한번 보시면 자 바람애가 바람애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아레아가 소멸됐다는 거 알 수 있다. 맞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가말에 이게 가뭄애다. 자 근데 방점이 없어진 걸 알 수 있다. 맞아요? 네 조코가 됐다. 어두 장군이 소멸된 걸 알 수 있다. 맞아요? 어두 장군이 원래 없잖아. 지금 여기는 원래 없는데 소멸된 거 어떻게 알아? 비교만 잘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눈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내히 이러 바랄의 가난이 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루어져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42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42페이지 띄어쓰기 한번 보여줄게요. 띄어쓰기가 원래 안 쓰입니다. 띄어쓰기가 쭉 안 쓰이다가 자 어디에서 쓰기 시작했냐면 독립신문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자 봐봐 우리 신문이 원래 지금 띄어쓰기라면 우리랑 신문도 띄어 썼겠지. 띄어쓰기를 하기는 했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자 띄어쓰기를 하기는 했어야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신문이 한문은 동그라미 쳐봐. 자 이거 이어적기야 끊어적기야? 그치? 자 근데 아니 쓰고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어때? 지금이라면 쓰는 것은 이렇게 썼겠지. 맞아? 쓰는 것은 동그라미. 쓰는 것은 동그라미. 자 이거 무슨 적기야? 그렇지 이어적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어적기 쓰였으니까 이건 끊어적기랑 이어적기 둘 다 사용했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문제 푸시면 돼. 문제는 진짜 쉬워. 26번 봐봐. 완전 쉽지. 뭐야? 적절한 거래. 뭐야? 적절한 거니까 뭐야? 4번 내는 거지.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까지 지금 끝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사실 여러분이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할 텐데 이런 거 해야 된다 얘들아.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만 한번 알려줄게. 33페이지 한번 펴봐. 33페이지 한글 맞춤법 있지. 한글 맞춤법 이거 여러분 알고 가야 돼. 근데 이건 내가 안 알려주고도 여러분이 검색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알려줄 걸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19번을 보시면요 집에서 보약을 다리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여러분 집에 이거 있어요? 그치? 이렇게 쓰지. 이거를 달이미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 맞아요? 다리미를 생각해. 옷은 다리다야. 오케이 옷은 다리다. 알겠어? 자 따라해. 옷은 다리다. 하지만 약을 팔팔팔팔 끓이는 건 뭐야? 달이다야. 옷을 팔팔팔팔 아니 옷을 끓이면 안 되지. 그치? 이 약을 팔팔팔팔 끓이는 건 달이다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가난으로 배를 줄이다. 가난으로 배를 줄이다. 라고 할 때, 자, 이 배를 줄이다. 라고 할 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줄이다가 있다고. 줄이다가 있고, 줄이다가 있다고. 무슨 차일까? 굶주리다. 이거는 굶주리다. 이해됩니까? 줄이다는 뭐야? 아, 이거 살이 빠져가지고 허리가 너무 크네. 줄여야겠다. 줄이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졸이다가 있고, 졸이다가 있어. 이게 다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 졸이다는 어떤 것들이야? 음식을 조리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건 이거야. 근데 가슴을 졸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끓이는 거야 가슴도? 아니잖아. 그치? 가슴을 졸이다 하면 뭐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막 두근두근하고 애가 타다 이렇게 할 때는 졸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쭉 나와. 그리고 이제 어법에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특별히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거 나왔지.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랑 이거. 자, 이게 두 개가 발음이 똑같아. 왜? 이 티읕이 이모음 만나가지고 치읓으로 발음 난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성교사님, 저기 이제 그 문학 부분 저기 또 프린트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발음이 똑같다고, 발음이. 알겠어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서, 자, 발음이 똑같은데 요 붓을 쓰잖아. 요 붓을 쓰면 언제냐면 이거는 접착하다든지 아니면 둘을 붙이자 할 때 이렇게 뭔가 거리가 근접해진다, 아니면 왜 접착시키다, 이럴 때는 이 티읕을 쓰거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다 이거야. 붙인 개를 붙이다. 진짜 힘들어. 힘에 붙이다. 택배를 붙이다. 이 얘기는요, 이거 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의에 붙이다. 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붙이다는 건 언제야? 우표를 봉투에다가 접착시키다, 붙이다. 진짜 하종이랑 준행이랑 내가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 좀 붙여볼까 할 때는 붙이다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 티읕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야, 가까이 자리 좀 붙여 라고 할 때는 이 티읕 받침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런 거 이렇게 거리를 가까이 하다, 싸움을 붙이다 이런 거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 붙이다다 라고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겠죠? 나머지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는데 하나씩 계속 보이네. 33번에 33쪽에 21번 있죠. 외래어 표기법 있죠. 외래어 표기법. 자, 외래어를 우리가 표기할 때, 외래어를 표기할 때, 자, 이게 패밀리가 맞을까? 회밀리가 맞을까? 리가 맞을까? 파일이 맞을까? 화일이 맞을까? 아니면 파이팅이 맞을까? 화이팅이 맞을까? 자, 이게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둘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아, 이게. 자, 그리고 파일, 화일 중에 뭐가 맞을까? 파일이 맞아요. 파이팅, 화이팅 중에 뭐가 맞을까?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F는 무조건 피읍으로만 쓴다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야. F는 무조건 피읍으로만 쓴다. 자, 슈퍼 캣이 맞을까? 캣이 맞을까? 슈퍼마켓이 맞을까? 자, 1번, 2번, 3번. 자, 1번이다 손. 1번이다. 2번이다 손. 3번이다 손. 잘하네. 그치? 자, 이게 맞아, 이게. 왜요? 결정나했어. 여기 나와 있지. 자,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은 뭐만 쓴다고? 기역, 니은, 디귿을 안 써. 디귿 안 써.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쓴다 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이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 사실은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 사실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카메라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 라디오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치, 레이디오라고 읽어야 돼. 레이디오 뭐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캐머러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근데 캐머러인데 왜 우리는 카메라라고 하고, 레이디오인데 우리는 왜 라디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관용으로,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관용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단 말이야. 그래서 관용을 그냥 존중해서 얘는 카메라를 인정해 줄게 라고 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여기는 그래서 문제 풀기 괜찮죠? 자, 그래서 다음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렇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만 써야 된다는데 지금 K에게는 뭐가 쓰였어? 그치, 기역이 쓰였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요거 하나 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법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언제든 모르는 거는 질문해 주세요. 답은 이렇게 맨 뒤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